어머니, 저는 이미 부모가 있습니다. 72세 말순 할머니는 병원 상담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고 눈앞에 낯선 의사가 진짜 친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들어온 한 남자. 어머니, 피가 아니어도 전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순간 상담실은 침묵에 잠겼고 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연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요? 오늘은 40년간 숨겨진 비밀이 밝혀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78년 12월 23일 새벽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 3명의 산모가 거의 동시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29살의 말순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안았을 때 말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낯설었습니다. 아기의 얼굴, 울음소리, 심지어 손가락 모양까지. 하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죠. 처음 낳아봐서 그런가 보다. 원래 갓난아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잖아. 태어나는 날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지만 말순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요. 그래요, 잘생겼네요.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이상한 위화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이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준호는 자라났습니다. 말순과 영수는 가난했지만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말순의 의무는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는 부모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동그란 얼굴에 큰 눈을 가졌고 영수는 각진 턱에 작은 키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갸름한 얼굴에 긴 팔다리를 가진 수려한 외모였습니다. 애가 할아버지 닮았나 봐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가 어느 쪽 조상도 그런 외모가 없었다는 것을. 더 이상한 것은 성격이었습니다. 말순과 영수는 둘 다 소탈하고 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저만 못 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준호는 더욱 변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집에서도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예요. 말순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이가 맞을까? 그 의문은 40년 내내 말순을 괴롭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호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미안한 마음에 밤낮으로 일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25살 공장에서 허리를 다친 준호는 말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준호는 부모를 멀리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가슴 한편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어느 날 말수는 TV를 보다가 화면에 멈춰 섰습니다. 한 유명 병원의 원장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의사, 김태준 원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 큰 눈, 온화한 미소까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 말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김태준 원장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원장의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피아노, 미술,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어머니 유정의 여사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회장 역시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아들, 넌 장차 큰 사람이 될 거야. 태준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결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같은 의사 출신의 아내와 슬아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전 정말 당신들의 아들이 맞나요? 대학생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니? 그 후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준호의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허리는 완치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아내는 자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저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딸아이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은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모두 부모 탓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난 왜 공장에서 일해야 했을까? 준호는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도 형식적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8년 가을, 준호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태준 원장이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분 많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태준 원장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친근함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는 병원 복도에 걸린 원장의 소개 글을 읽었습니다. 김태준 원장, 1978년 12월 23일생, 서울대 의대 졸업, 하버드 박사.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자신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말도 안 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날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거라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태준 원장의 따뜻한 눈빛, 자신을 대하는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평생 느껴왔던 어색함. 혹시 정말 우리가 바뀐 걸까? 2019년 봄 말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아들 준호는 입원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병문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어느 날 병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1978년 12월 23일에 서울중앙산부인과에서 출산하셨나요?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사실은 저희 병원이 과거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대에 세 분의 산모께서 출산하셨는데 신생아 기록부에 심각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분과 현재 아드님, 그리고 당시 같은 날 출산한 다른 두 가정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마침내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요. 준호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태어났던 병원에서 DNA 검사를 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수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검사는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말순과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두 가정도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태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DNA 검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모인 세 가정.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순 씨와 혈연 관계가 있는 분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씨입니다. 상담실이 숨죽였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잘못 살았다는 건가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폭설로 병원이 혼잡했고 같은 시간대에 세 분의 아기가 태어나면서 신생아실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도 떨리는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말순은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부모가 있습니다. 태준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말고.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지. 난 그저.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편 준호는 조용히 상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난 원래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색했던 거야. 그날 이후 말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됐어, 먹고 싶지 않아.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고 진짜 아들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일주일 후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준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왔니?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비록 늦었지만 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미 부모가 있잖니.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널 부잣집에서 키우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병원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아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태준의 말에 말순은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호는 작은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내 인생 전부가.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말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받습니다. 쉰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 누구지? 엄마도 아닌 사람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며칠 후 태준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준호는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태준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뭐 하러 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셨군요. 보기 불편하죠? 당신은 강남 아파트에 사는데. 준호의 비꼬는 말에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당신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삶? 그게 원래 내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태준의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뀌지 않았어도 당신이 지금처럼 성공했을지 누가 압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노력이 환경을 이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네요. 돈 걱정 없이 산 사람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전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어머니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봤어요. 당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여전히 당신을 아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한테는 명분이 없어요. 효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원망만 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제 병원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말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호는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평생 불효만 저질렀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말수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전 피가 안 섞였어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절 낳지 않으셨어도 절 키워주셨잖아요. 준호야. DNA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하지만 사랑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베푼 사랑은 진짜였어요. 말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 노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을 키운 부모님이었습니다. 말순 씨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유정의 여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태준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순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감사하죠. 제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어머니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이도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유정의 여사의 말에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태준의 도움으로 허리 치료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었지만 환자들을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출근이에요. 준호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말순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은 주말마다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말순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4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뵙고 싶대요. 손주라니, 내가 손주를. 말순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말순의 병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순, 준호, 태준, 그리고 유정의 여사.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태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뭘까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함께한 시간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야. 피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랑 없이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 유정의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선택이에요.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말수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 명은 낳았고 한 명은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한 명의 아들도 귀한데 난 두 명의 아들을 가졌으니까. 말순의 말에 준호와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운이 좋죠. 한 분의 어머니도 귀한데 저희는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니까요. 태준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잘못된 아이를 키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준호에게 준 사랑은 진짜였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태준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일까요? 말순 할머니는 40년간 친자가 아닌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눈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랑 역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준호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태준 역시 낳아준 어머니와 키워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어머니 모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켜주고 용서하며 끝까지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혈연이든 아니든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하기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